내 가슴을 부탁해 상큼한 MC 강민채입니다. 오늘은 유방암 치료의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인 이 항암 치료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이 항암 치료는 환자들에게 말만 들어도 아주 무서운 치료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 치료 과정과 목적을 정확히 알면 훨씬 준비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종양내과의 이대원 교수님 그리고 유방내분비외과의 김홍규 교수님 모시고 항암 치료가 무엇이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또 환자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부작용 또 대처법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방암에서 항암 치료는 어떤 목적으로 진행이 되나요? 항암 치료는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거나 암세포를 제거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유방암에서 항암 치료를 사용하는 상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수술을 중심으로 해서 수술 전에 항암 치료하는 것을 선행 항암요법이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 암의 크기를 줄여서 수술을 좀 더 쉽게 할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이때도 다른 암세포들을 제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재발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수술 이후에 항암 치료를 하는 것을 보조 항암요법이라고 하고요. 수술 후에도 미세하게 남아있거나 퍼져 있는 암세포를 제거하기 위해서 시행을 하고 재발 위험을 역시나 줄일 수 있습니다. 이외에는 구제 항암요법이라는 요법이 있는데 이는 전이성 유방암, 즉 이미 암세포가 유방이나 겨드랑이를 벗어나 있어서 다른 장기에 있을 때 암 환자의 생존율을 증가시키고 증상 등을 완화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항암제가 암세포에게 어떻게 작용하고 또 어떻게 치료가 되는지 그 과정도 좀 궁금하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항암제를 말할 때는 분열하는 세포를 좀 죽이는 약제가 되겠습니다. 암세포뿐만이 아니라 정상세포 중에서도 세포 분열이 빠른 정상세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이러한 전통적인 항암제 말고도 표적 치료로서 암에서 갖고 있는 특이한 표적을 이용해서 치료하는 표적 치료제도 있고 이런 약제의 경우에는 정상세포에 미치는 영향이 조금 더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럼 항암 치료는 유방암이면 무조건 받아야 하는 건가요? 이 항암 치료를 결정할 때는 어떤 것들을 고려해서 결정을 하게 되나요? 우선은 이제 세 가지 정도를 크게 이제 고려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암의 진행 정도, 그리고 암의 이제 종양의 특성,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환자의 건강 상태를 최종적으로 종합적으로 이제 고려를 해서 상의를 한 후에 이제 항암 치료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암의 진행 정도를 얘기하면 이제 종양이 크거나 이제 림프절에 전이가 있는 경우를 얘기하게 되겠고요. 같은 유방에 생겼다고 해서 다 같은 암이 아닙니다. 너무나 다양한 특성을 보이고 너무나 다른 종류의 암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호르몬 수용체의 발현 여부나 허투라고 하는 이제 표적 종양의 성장 인자죠. 이제 그런 것들이 발현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암을 구별하게 되고 이제 그런 것에 따라 이제 치료 방법이 달라지게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환자의 이제 나이와 건강 상태를 이제 잘 고려를 해서 치료 방침을 결정을 해야 되겠죠. 네. 유방암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무조건 항암 치료를 해야 한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어떤가요? 당연히 무조건은 없죠. 무조건은 아니고 이제 다만 이제 유방암은 이제 우리가 초기라 하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암세포가 이제 혈류 등을 타고 우리 몸 유방 밖에 어딘가에 존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술로 유방암을 제거했다 하더라도 이제 필요한 경우에 항암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고요. 결국에 항암 치료는 전신 치료를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 몸의 모든 전신에 이 약제가 이제 작용을 하게 되는 거고 몸 어딘가 숨어 있을 암세포를 치료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네, 항암 치료 약제가 모두 다 같은 게 아니라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다 다양하게 쓸 수 있나 보네요. 이 항암 치료 약제가 되게 다양하게 나와 있나 봐요. 네, 맞습니다. 이제 항암제도 되게 다양하고요. 요즘은 표적 치료제도 되게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에게 맞춤 치료를 되게 해야 될 수밖에 없어서요. 그런 면에 있어서 저희가 여러 상태를 좀 고려를 하는 거고요. 치료 약제는 암세포의 특성과 환자 상태를 종합해서 최선의 치료를 하고 환자분에게 부작용이나 이런 걸 보면서 중간중간에 조금씩 변화가 있을 수는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환자에 따라서 약제가 달라진다라고 하셨는데 유방암의 종류에 따라서도 또 약이 달라질 것 같아요. 네, 매우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유방암은 크기나 림프절 전이 여부도 중요하지만 암의 종류에 따라서 치료가 완전히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기본적으로는 호르몬 수용체라는 것을 발현하느냐 안 하느냐, 그리고 헐투라는 표적의
발현하느냐 안 하느냐에서 나눌 수 있겠고요. 그래서 있고 없고 있고에서 2 곱하기 4가지 종류가 기본적으로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흔한 것은 호르몬 수용체를 발현을 하고 헐투를 발현하지 않는 암이고요. 기본적으로는 성질은 가장 조금 천천히 암이 자랍니다. 꼭 내 암이 항암 치료를 해서 안 줄었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실 필요도 없는 게 이런 암의 종류에 따라서 그런 반응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 암의 크기, 위치, 성격들이 치료 기간에 영향을 미치겠죠? 네, 뭐 암의 크기나 위치 그리고 암의 종류에 따라 항암 기간은 사실 달라지게 됩니다. 암의 종류에 따라서 이제 적용하는 약제가 달라지게 되고 치료 기간도 다르게 되고, 예를 들어 일반적인 이제 허투 타입 유방암인 경우에 선행 항암을 시행하는 경우 수술 전에 6개월간 선행 표적 항암을 하게 되고, 수술 후에 뭐 1년간 뭐 보통 표적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3중 음성암인 경우 수술 후에 이제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먹는 항암제가 추가되기도 하고요. 따라서 이렇게 워낙 다양하게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뭐 일괄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이제 환자마다 치료 계획이 다 다르게 설정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또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수술 이후에 언제 항암 치료를 시작해야 되느냐, 약간 이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근데 데이터 상에서는 사실은 수술을 하고 나서 한 2달까지 항암 치료를 시작하면 큰 차이는 없다라고 하고요. 2달에서 3달 사이도 큰 변화는 없다라고 하는데 3달이 넘어가면 사실은 항암 효과는 좀 떨어진다라고 되어 있고요. 항암제가 이제 힘들다 보니까 저희가 간격이 보통은 3주 또는 2주로 되긴 하는데요. 그 안에 받으면 사실은 이론상 가장 좋기는 한데, 사실은 항암이라는 것은 항상 감염이나 탈수 등의 위험들이 있기 때문에요. 항암으로 정말로 돌아가시는 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합병증으로. 그렇기 때문에 무리해서 그것을 항암을 꼭 한다기보다는 가능하면은 3주를 지키지만 그래도 필요에 따라서는 당연히 개별화돼야 되는 거고요. 특히 이제 항암을 6개월을 하다 보면은 뒤에서 뭐 한 2, 3개월 정도에서는 한 20% 줄여도 전체 용량이 어느 이상만 들어가면은 또 유지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너무 무리해서 항암으로 돌아가실 수 있기 때문에요. 항상 그거는 의료진 판단에 좀 믿고 따르셔야 되는 부분은 있겠습니다. 이 항암 치료가 정말 무섭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부작용 때문일 텐데, 그럼 가장 흔한 부작용으로 보이는 증상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환자분이 이제 항암 치료 중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흔한 부작용 중 하나는 역시나 피로감입니다. 이게 항암제라는 게 암세포뿐만 아니라 정상세포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선 쉽게 피로함을 느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암 중에는 식사를 잘 하시고 어느 정도 뭐 무리해서 운동하시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 활동을 해주시는 게 컨디션을 유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고요. 많이 이제 걱정하시는 게 탈모이긴 합니다. 사실 모낭세포가 영향을 받아서 항암 중 일시적으로 머리가 빠질 수 있고요. 항상 조금 알고는 계셔야 되고, 나중에는 적극적으로 그래도 탈모 치료도 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항암 중에는 이런 것들이 좀 생긴다라는 거 아셔야 되겠고, 또 하나는 항암제가 또 위장관 세포라는 게 되게 또 이제 분열이 빠르거든요. 그래서 메스꺼움이나 구토 같은 게 생길 수 있어서 요즘 좋은 항구토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예전같이 그런 메스꺼움과 구토를 많이 호소하지는 않고 있어서요. 그런 약을 적절히 사용하는 게 좋겠고, 환자분이 많이 느끼진 못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면역력 저하입니다. 결국에 우리 몸에 있는 백혈구라는 세포들은 되게 세포 분열이 빠르거든요. 하루에 계속 하루밖에 수명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떨어지면 우리 몸의 면역이 떨어질 수 있고, 이에 따라서 감염이 많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저희가 유심히 보는 것이 백혈구 수치, 호중구 수치이고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중간에 열이 나거나 할 경우에는 꼭 응급실로 오시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항암 치료 후에 어떻게 관리를 좀 하면 부작용을 그나마 좀 최소화할 수 있을까요?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가벼운 운동, 그리고 에너지 섭취는 중요합니다. 간혹 고기는 먹으면 안 돼, 고기는 유방암에 나빠라고 해서 항암 치료 중에 고기를 안 드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몸에 백혈구 세포들을 만들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요. 항암 중에는 무리해서 뭐 다이어트를 한다거나 하실 필요 없이 충분한 영양 섭취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메스꺼움이나 오심 구토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항구토제를 잘 복용해 주시고, 사실 이게 항구토제도 그레이드가 있습니다. 낮은 단계부터 이제 생겼을 경우 올리는 게 있기 때문에 의료진에게 말씀드리면 그 기준에 맞춰서 높은 약들이 있으니까요. 혼자서 고생하지 마시고 꼭 의료진에게 설명해 주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면역력 저하는 또 시기가 있습니다. 보통 항암제가 3주 주기면은 1주에서 한 2주 사이가 가장 면역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럴 때는 뭐 손 씻기, 개인 위생부터 마스크 쓰기 잘해 주시고요. 손 씻기도 잘해 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 시청자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이 수술 전이나 수술 후에 항암 치료가 꼭 필요한가요? 항암 치료는 이제 환자의 상태나 암의 병기에 따라 이제 필요 여부가 결정되고, 또 이제 환자와 상의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경우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초기암의 경우 모든 환자에게 항암 치료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이제 수술과 방사선 치료만으로 충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 진행성 암이나 재발 위험이 높은 경우는 우리 항암 치료는 이제 생존율을 높이는데 크게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치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항암 치료 중에 병원을 방문했을 때 가장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백혈구 수치에 관한 거라고 해요. 이 백혈구 수치가 너무 높다 낮다 이런 수치 변화 걱정을 해야 할까요? 환자가 걱정할 부분은 잘 아닌 것 같고요. 의료진이 제일 걱정하는 분야이긴 합니다. 그래서 가끔은 저희가 예방적으로 백혈구 촉진제를 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암제별로 해서 예방적으로 백혈구 촉진제를 쓸 수 있는 약제들이 있고요. 또 중간에 너무 위험한 경우에는 한 1, 2주 시점에서 환자를 다시 한번 병원으로 내원을 해서 피 검사를 확인을 하고 백혈구 촉진제를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사실 저희가 제일 걱정하는 게 이것이기 때문에요. 이것을 제일 잘 관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대원 교수님 그리고 김홍규 교수님과 함께 유방암 항암 치료의 목적과 과정, 또 부작용과 관리 방법까지 아주 열심히 알아봤는데요. 교수님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네, 항암 치료는 암과 싸우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의료진과 협력하여 암을 꼭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결국 우리의 목표는 암을 완치를 하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 공동의 목표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약제도 많이 좋아지고 훌륭한 선생님들이 또 잘 봐주고 계시니까 잘 따라와 주시면 우리의 목표를 잘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항암 치료 너무 큰 걱정보다는 이 긍정적인 마음 그리고 꼭 이겨내겠다는 의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